예, 29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한번 보실까요? 거래신고도 이제 이렇게 두 개씩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29번에서 거래신고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옳은 문제는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틀렸고 그게 보이나 안 보이나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60일 이상 합니다. 해지 등의 신고는 해지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아니죠. 얼마라고요? 30일. 거래신고도 30일로 아예 두 배로 딱 당겨놨습니다. 원래 30일이었다가 짧다고 하니까 60일로 늘렸다가 다시 원상으로 사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해제도 30일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가 아니죠, 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관리처분. 빈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빈집이었을 때가 바로 거기는 이제 사업시행 인가고요. 근데 여기는 관리처분이라고 해야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속여 볼 겁니다. 자, 2번 X. 자, 세 번째 볼까요? 제출 대행이나 1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요?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방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방문밖에 답이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안 냈지만 예전에는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는 이렇게 거짓으로 가면 큽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아주 정확합니다. 3천만 원짜리가 3개 생겼다. 거짓으로 해지 등을 했을 때 돈 자료 안 냈을 때 이렇게 묶어서 3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오려 맞았습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여기 이제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혹시 100% 아닐까요? 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된 후가 바로 50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되기 전에 거짓 신고 등을 자진 신고하면은 50%를 아닙니다. 100%입니다. 자, 100%를 다 감경하지 50%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X.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0번에서는 이제 외국인 취득도 이제 60일 그리고 6개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보유도 6개월입니다. 계약 외가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군사무나 환경에서는 허가 받아라. 그리고 제재까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허가받지 않았을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계약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또 벌금이라고 속여본 적이 있었고 계약 외나 계속 보유 6개월짜리 이런 놈들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허가 불허가 바로 15일 이내에 상당히 여기도 오랫동안 고민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았을 때 군사무나 환경에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여기는 효력처럼 아예 규정을 심하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취득에 관한 설명인데 30번 틀린 것은 뭘까요? 바로 이제 외국인이 증여. 자, 증여니까 계약 맞습니다. 60일 맞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는 거 맞습니다. 1번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2번에 이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자 하면 6개월 이내에 시장 등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고요. 그리고 집합건축물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문화 환경에 허가하다. 그럼 여기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건 판례입니다. 외국인이 집합건축물의 대지권을 거기도 땅이잖아요. 건물 부분과 함께 취득할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가나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또 군사문화 환경이면 허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안 이상합니다. 맞아요. 그다음 네 번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른 사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국가와 국가 사이니까 국가대표가 나온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러면 X입니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 취득 못하게 하는 괘씸한 국가가 있으면 우리도 취득 못하게 할 거야. 외국인한테 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이상한 나라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취득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등기 못하는데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5번에 보실까요? 외국인이 경매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경매가 뭡니까? 계약 외. 계약 외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 여기 상당히 좀 많이 응용했습니다.
계약이 300만 원 이게 쪽입니다. 증여 같은 거, 교환 같은 거입니다. 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겁니다. 금액이 맞지 않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31번은 이제 한번 박스만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토지거래가구역의 이행강제금 뭐 10이다 아니면 5다 7이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만 묶어봤습니다. 이거 자꾸 내고 있습니다. 연결이 모두 옳은 것은 뭘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토지거래가를 받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아예 방치입니다. 아예 방치. 안 깎아줘.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이 10%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 자, 니은번 보실까요? 근데 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옆집에다가 임대했다 7. 5가 아닙니다. 자, 7이면 1번, 2번 중에서 답이다. 계속 봐야 되겠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변경해서 이용했다는 겁니다. 집 짓는다고 하더니 농사 짓네. 요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5. 자, 5. 그럼 이제 둘 다 5니까 1번, 2번 아직도 몰라. 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는 자, 기타가 이제 기타가 7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7%입니다. 10%가 아니네요.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게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를 좀 잘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번도 이제 의도적으로 확인 설명서. 자, 세부에 뭐가 있고 기본에 뭐가 있고 꼭 반드시 안 낼 수가 없고요. 항상 우리 실무에서 매일 만나니까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 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중에서 32번입니다. 주거용 확인 설명서입니다.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기재한 내용이 옳은 것은 뭐냐고입니다. 자, 기재한 내용이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게입니다. 자, 1번 보실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대상목원의 표시란에 기재를 한다. 자, 먼저 경보기가 또 감지기가 이게 어디가 있을까요? 자, 세부에 있지 안에 있지게입니다. 무슨 대상목원의 표시 있겠습니까? 내진이겠죠. 그건 내진 계입니다. 자, 1번은 X 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 주거용에 있다는 건 알 겁니다. 근데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에 두 군데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만 있을까요? 주거용 하나에만 나옵니다. 요거 이제 차이점 안 보시고 정리 안 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꼭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은 비상벨, 소화전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는 감지기 없어요. 여기입니다. 주택에서는 감지기가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독 그랬으니까 주택 단독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내진 설계,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한다, 기재한다. 아니요, 오기입니다. 내지는 어디라고요? 자, 유방 건축물처럼 보이나 봐. 자, 여기는 대상 물건의 표시에 있습니다. 기본에 있어요. 대상 물건의 표시. X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내진 설계, 주거용 확인 설명서에만. 근데 비주거용은 아닐까요? 자, 상가 건물, 오피스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게 쪽입니다. 주거용, 비주거용의 기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약간 달라요. 아까 감지기는 또 주거용에만 있고, 그리고 금방 보시도 내지는 또 비주거용에도 있고, 자,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정말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 잘 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이건 이제 새로 들어온 겁니다. 갱신요구나. 갱신요구도 어디다가 기재라. 근데 꼭 권리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입니다. 막 10년짜리 지금 등록, 아파트는 등록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임대 등록의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권리관계. 정말 권리관계 맞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그 소유권과 소유권 외. 그 아래 보면 바로 갱신요구 칸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등록 여부도 칸이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맞았습니다. 권리관계란에다가 기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서식 안 보면 막 틀리게 할 거야. 이런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중에서 옳은 것으로만 연결한 건 뭘까요?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자, 등기된 임차권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등기됐다는데요. 물건의 권리관계 사항란에다가 기재합니까? 아니죠. 자, 등기된 거니까 그냥 권리관계 대상 권리할 때 두 번째 기본의 두 번째다가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는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이라고 해야 된다. 기업번 X. 자, 니모 볼까요? 자, 비선호 시설은 중개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합니까? 아니죠, 입니다. 비선호 시설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km 이내에 있는지 그리고 자, 있으면
있다. 근데 만약에 1km 벗어나면 아예 없다고 해야 됩니다. 괜히 정말 눈만 좋아하고 있음 이러면 업무정지 당한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디귿번도 X. 그다음 디귿번 보시면 니은번 X입니다. 자, 디귿번 토지 이용객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공법상 이용자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맞고 오케이입니다. 당연한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우리 시설물에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에는 기재하고요. 그다음에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들은 기재를 한다. 정확하게 여기도 맞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거의 안 내봤는데 뭐 옷을 정화시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번 맞아. 그다음 2번 보실까요? 중개보수나 실비는 금액, 산출량만 기재하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급 시기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앞에는 맞았는데 여기는 틀렸네요. 이제는 지급 시기도 기재해야 되고 산출력도 당연히 기재는 다 해야 됩니다. 미음번 X. 결론적으로 디귿하고 니을 답은 4번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4번은 우리 묘지 문제도 이제 항상 이렇게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분묘기지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판례를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설명이 틀린 것은 뭘까요? 하여튼 뭐 30제곱미터, 10제곱미터, 100이나 1000이나 10만이나 이런 것들 꼭 면적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설치나 운영하는 묘지는 적용 안 되겠죠, 게입니다. 뭐 대통령 묘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30제곱미터를 당연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개인 묘지인데 당연히 맞을 거고요. 자, 2번 보실까요? 종종 문중의 자연장지입니다. 조성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허가 아니죠. 종종 문중 묘지겠죠. 그입니다. 자연장지는 신고.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면적도 따블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하로 사전에 신고하면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이 바로 X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주 평범해 보이니까요. 자, 5번까지 쭉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도 이제 일부 교재가 설명한 판례니까 한번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35번도 이제 전자계약인데 여기는 이제 어렵지는 않고요. 먼저 전자계약과 관련된 설명인데 35번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아주 간단하고요. 서면을 위한 정말 작성 행위를 대신 가름해서 이제 갈아치워 입니다. 자, 서면은 필요 없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맞았고요. 근데 자, 2번에 전속중개계약서도 전자계약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아직은 없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런 소리는 아직은 없습니다. 3번, 4번, 5번 쪽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36번처럼 꼭 농지법이 하나가 나옵니다. 농지법. 농지법 문제가 나오니까 농지법의 내용들은 잘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농이나 상속이나 주말체험용농에서 취득할 수 있는 면적, 그다음에 임대차라든지 위탁경영 이런 내용들이 모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행강제금 자주 나오고. 자, 먼저 36번에서 한번 1번을 잘 보실까요? 이것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상당히 문장이 어렵습니다. 초지법. 1번 볼까요?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는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농지이다. 농지 아니다. 농지 아닙니다. 네, 정말 초지는 초지지 여기는 농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1번 X 아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보면 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4번도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나왔을 때는 여기 틀린 규정이었습니다. 이제 맞게 여기 이제 나왔나 틀리게 나왔나 틀리게 한번 나왔었는데 한번 4번을 보실까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일까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아니라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으면 그리고 합치하면 유효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단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한 서면에 해당될 뿐이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냈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그대로 1번. 그리고 뭐 4번은 당연히 맞는 지문. 그리고 이제 요 37번도 한번 이제 요 3법의 내용들을 한번 박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우리 공단에서는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고 니은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그 박스를 보실까요? 모두 옳게 연거랑 뭘까요? 자, 먼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경우는 만기
몇 개월에서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기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요것도 유사하게 요거 말고 다른 것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가려넣기로 주택임대 자를 입니다. 6개월이고요. 자, 기업번호는 6이니까 그냥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다 6번까지 5번까지 모두 다 6은 그대로 맞았고 뭐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입니다. 근데 2개월일까요? 1개월일까요? 입니다. 달라졌죠? 입니다. 6개월에서 몇 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1개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몇 개월로? 2개월. 2개월입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은 틀렸겠다. 3번, 4번, 5번 중에서 답이겠다. 그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그 디귿은 뭘까요? 몇 년. 그리고 몇 번? 몇 년에 한해서입니까? 2년. 그래서 2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자, 2년, 1 플러스 1이 있는 게 아니라 2 플러스 2가 있어. 그입니다. 자, 디귿은 2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방 문제 표가 나겠네요.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 안 했습니까?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이 안 와요. 설명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은 1회. 1번은 1회니까 이제 답 나왔겠네요. 4번인가 봐. 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몇 퍼센트를 요구를 할 수 있다고요? 괜히 또 5년, 5%니까 10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얼마요? 5%. 자, 2년에 5%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맞는 것은 몇 번? 4번. 이렇게 4번이라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8번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응용해서 내봤는데요. 자,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처럼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하여튼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제 많지는 않을 거니까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올 건데 내용 정리를 정확하게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38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 우리 갑의 중개로. 자, 을은 자, 병소유액입니다. 이제 병소유니까 병이 바로 임대인이거나 자, 임차인은 아닐 거니까 임대인일 겁니다. 자, 임대인의 자, 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개로 자, 소재 이제 그 소재입니다. X 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 자, 월세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억 5천 나왔네요. 서울도 이제 얼마입니까? 9억까지 적용되겠죠. 입니다. 월세가 엄청 많아서 월세 환산 금액은 9억이나 됩니다. 자, 1년 기간으로 병과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옆에 볼까요? 자, 을은 자, 그 건물을 인도받아서 을은 임차인인가 봐요. 입니다. 자, 을 임차인 딱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갑은 개업이고 입니다. 건물을 인도받았고요. 이제 2021년 3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1년 자 그리고 이제 좀 3일 지나서 3월 13일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받아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우선 변제는 안 될 건데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법령에 관한 설명 우리 갑의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아마 시험 문제는 틀린 것은 뭘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막 바꿔봤습니다. 심하게는 안 바꿔봤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을은 임차인인데 2021년 바로 이제 얼마 3월 그 다음에 10일에 근데 여기 다음 날 아닐까요? 3월 10일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X. 자, 이 정도는 알겠죠. 다음 날이니까 여기는 X입니다. 2021년 3월 11일 그래야 됩니다. 1번은 X. 날짜가 달라져. 다음 날로 달라져. 입니다. 자, 1번 X고요. 자, 2번 보실까요? 을은 자, 이미 대항력은 발생했겠네요. 3월 11일 날. 그 다음에 2021년 3월 13일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자, 괜히 아마 잘못 생각하시면 답 여기 있네 이럴 겁니다. 물론 3월 13일에 효력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얼마라고요? 9억 5천이나 됩니다. 서울도 얼마입니까? 9억. 이미 적용 금액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적용 금액 벗어나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인정 안 된다. 그리고 최단 기간도 인정 안 돼요. 묵시적 갱신도 인정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여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아예 안 됩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있냐고. 자, 그렇게 설명하면 당신이 책임져 이럽니다. 세 번째 병은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여기 1개월 맞습니다. 상가는 전까지 그 사이에 갱신 요구를 했을 때 계약 갱신을 요구를 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왜냐하면 대항력 그 다음에 갱신 요구 그 다음에 권리금 3기상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 적용금액 벗어나도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요즘 아주 계속 물어봅니다. 자, 세 번째 5.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볼까요? 자, 의뢰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5년이라고요. 10년으로 안 달라졌을까? 또 그래서 틀렸네요. 5년 때문에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겠죠. 입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 요구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인정되는데 무슨 5년이냐고 바뀌었다고 10년이라고 그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적용 금액을 초과하여 만기 6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고 해도 의뢰에게는 권리금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요. 권리금 보호돼요. 적용 금액 벗어나도 대항력, 권리금, 갱신 요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적용된다. 자, 그랬을 때도 다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지할 수 있다.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나가.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뭐 적용금을 초과했는데 못 나가, 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거니까 당연히 나가겠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39번에 이제 경매가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 경매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2번 어렵지 않을 거고요. 쭉 내려와서 이제 한번 5번. 자, 5번 쪽으로 한번 오셔야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우리 매수인이 법원에서 이런 건 정말 아주 치사할 건데요. 법원에서 정한 대금 지급 기일. 근데 기일이 아니라 기한. 자,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고 하겠지만 시험 문제에 몇 번 언급해 봤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한 그래야 됩니다. 자, 아무 때나지 뭔 기일 마지막 날에 낼 수밖에 없습니까? 그 중간에 못 냅니까? 중간에 아무 때나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낙찰자가 불안해하니까. 그 다음에 채무자가 돈을 갚아버리면 경매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돈 내라. 기한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괜히 또 그냥 심하게 속이려고 뒤통수 치려고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한이 맞아. 기이제 아니라 기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법 배우잖아요. 기입니다. 그 다음 40번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잘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개업공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경매도 업무 개시 전입니까? 아니요. 언제요? 등록 신청 때. 자, 이미 먼저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 분사무소하고 같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 신청할 때 자, 이미 보증 관련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공인중개사 얼마? 불칙은 아예 등록을 못하니까 1억. 분사무소 얼마? 1억. 1억이 이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X. 매수 신청 대리가 무슨 업무 개시 전이냐고 자꾸 이거 중급하고 매수 신청 대리가 다른 것을 계속 시험 문제에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 1회부터 이제 4회까지 조금 좀 힘드시긴 하셨을 건데 바로 모의고사 4회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보셨습니다. 자, 1번부터 40번까지 꼭 항상 나온다는 그 기출문제 제목으로만 항상 추려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요. 계속 한번 보시고 그리고 4회분도 모아보고 해서 이제 점검을 정말 많이 해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